통증과 질환에 대한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려면 제가 이제 이거를 만들었던 게 놀그라인드거든요. 공부를 가르친단 말이죠, 여러분들한테. 그러면은 책에다 쓰고 노트에다 쓰면 샵에 가면은 고객이 오시게 되면은 여기서 보고 저기까지 가는 동안에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이제 놀그라인드를 벨 위에다가 걸어놓고 고객이 오면 이렇게 있다가 평소에는 몰라요. 그래서 고객이 엎드리면 오히려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놓고 고객 관리하면서 나는 보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참 뭔가 좀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건데 여기 자체에 책 한 권의 내용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드릴까라 생각합니다. 요 이제 실하냐 무냐를 집어넣어서 고객 관리하는 패턴이 여기에서부터 먼저 관리하고 요쪽으로 가고 요렇게 가고 이런 개념이에요. 설명을 드리면 먼저 처음 고객이 오면 승산, 모상건막, 상경출대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요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요 부분이 한 설명이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할게요. 먼저 승산이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승산. 종아리 가운데 있어요. 요거를 이해할 때까지는 심장의 혈액순환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몸은요, 자연 치유력이 일어나야지 몸에서 회복이 돼요. 운동을 한다는 것. 고혈압인 사람들이 약을 안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운동을 하면 혈압이 정상적으로 많이 컨트롤 되죠. 또 몸에서 스스로 치유적인 요소가 일어나려면 운동을 해야 돼요. 몸에선 피가 돈다는 거는 회복이 되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고 피가 움직여야지 뭔가 회복이 되죠. 자, 체했다는 것. 음식을 먹고 체했다는 거는 위장으로 피가 몰렸다가 피가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위장이 멈춘 상태거든요. 항상 멈춰있으면 돌게 만들고 소통이 안 되면 피가 들어가게 돼요. 나이가 들어서 혈압이 오른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서 이렇게 발현을 합니다. 심장에서 피가 전신으로 뻗는다는 것은 심장의 역할은 전신으로 혈액순환을 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심장은. 근데 우리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나이가 들든 또 조직이 굳든 몸에서 노화 현상이 오든 간에 어떤 말초 부분이나 이렇게 순환이 안 되는 부분에 피가 못 가면 심장은 그쪽으로 피를 보내기 위해서 최대한 본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압력을 높입니다. 압력을 높여서 그쪽으로 피를 보내고 있는데 압력을 높일 때 득과 실이 있다는 거죠. 압력을 높이면 저 먼 곳까지 피는 갈 수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견딜 수 있는 압의 영향이 틀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뇌 속에 있는 혈관은 2개의 압력을 버틸 수 있고 저기 다리나 팔 쪽은 5개의 압력을 버틸 수가 있다면 압력이 올라가서 팔다리에 있는 혈액이 갈지 몰라도 머리 쪽에서는 그 혈관이 압력을 못 견디고 터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혈압이 든다는 거는 오른다는 거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또 갑자기 살이 쪄요. 비만이 돼도 혈압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구석구석에 피를 보내야 되는데 지방과 이런 것도 끼다 보니까 그 혈관이 압박을 당하니까 피가 그 안쪽으로 못 들어가니까 또 심장 자체가 압력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심장 자체의 역할은 전신으로 피를 돌리는 거죠. 우리 몸이 피를 돌린다는 거에 먼저 영향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피가 돌아가면 치유력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자연 치유력. 근데 심장에서 피를 내보내는 것, 그 역할은 큰 피가 내려가요. 이거는 우리가 동맥이라고 얘기합니다. 동맥이라고 얘기해서 영양분을 가지고 전신을 쭉 내려갑니다. 영양분, 백혈구, 적혈구, 뭐 포도당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겠죠. 전신을 퍼졌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동맥을 통해서 전신을 통해서 피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과정은 심장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피가 내려오는 심장의 힘으로 왔는데 올라갈 때는 혈관 안에 판막이 작동을 해서 혈액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판막이 움직이게 하려면 바깥에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이루어져야지 혈액이 올라가요. 그러면 결국 혈액순환이라는 것은 심장의 역할에서 보내는 역할 하나와 저 말초에서부터 근육에서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피가 올라오는 과정
두 개가 같이 진행되는 거죠. 근데 근육량의 80%를 배꼽 밑에 있다라고 보고 그 심장과 같이 정맥에서 해주는 메카는 종아리에 있다. 결국 우리가 심장을 꺼내서 주물릴 수는 없지만 종아리를 통해서 관리를 하면 그 혈액순환의 큰 사이클을 돌리는 메카가 될 수 있다. 이 종아리를 움직인다는 것은 혈액순환의 메카가 되듯이 자연치료과 치유의 하나의 동작이라는 거죠. 자, 심장을 주물릴 수 없다. 그러나 심장을 만질 수 없지만 우리 몸은 피가 돌아야지 스스로 치유하는 에너지가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객이 오게 되면 피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종아리를 풀어야 되는데 그 종아리 중에서 우리가 비복근, 가재미근 같이 만나는 가스트로스 네미우스하고 솔리우스라는 두 개의 근육을 만나는 그 포인트, 거기가 승산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이 오든 간에 종아리를 풀어야 됩니다. 종아리를 푼다는 게 의미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아리는 또한 승모근의 반사대라고 제가 늘 설명도 많이 했었어요. 우리 몸의 전반적인 예민함을 평가하는 것이 승모근이에요. 트라펜지우스가 승모근 자체가 몸의 긴장도 또는 피로도 스트레스를 감지하는 것이고 이 감지한 승모근을 발현해서 해결해 주는 것도 종아리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오시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종아리를 먼저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종아리를 주물러라라는 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본에서 나온 책인데 한국에서 번역이 되는데 그 책 내용에 제가 믿기지 않는 대목에 한 줄이 있더라. 종아리를 주무르면 당뇨병까지 낫는다라고 나오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소갈병이랑 불리는 DM, 당뇨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현대인들은 당뇨병은 나는 질환이 아니라 개선시키는 질환으로 보거든요. 근데 종아리를 주무르면 당뇨병까지 낫는다라고 표현했던 얘기를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결국 혈액순환이 되고 나면 우리 몸은 자연치력이 일어난다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이 오시게 됐을 때 종아리를 풀어줘야 되겠다라는 전제 조건을 먼저 두셔야 된다는 거죠. 승산. 두 번째는요. 모상건막이라고 넣습니다. 두피. 제가 여러 가지 공식을 알려줍니다. 수기의 공식이 없지만 제가 이 30년 정도, 이제 30년 넘게 했네요. 며칠 지나면 이제 31년이 되겠는데 30년이 넘게 수기를 하면서 고객의 몸에도 어떤 원리와 원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똑같지가 않아요. 태생적으로, 유전적으로 틀리고, 직업군으로 틀리고, 살아온 환경이나 음식에 따라서 몸은 다 틀린데, 그래도 우리 몸에는 어떤 원리와 원칙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조금 단정적이지만 설명을 했어요. 공식 1번 중에 하나가, 유두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두피를 풀어라 라고 알려줬고요. 공식 2는 얼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흉쇄호두근을 뜯어라 이렇게 설명했고, 공식 3은 배꼽이 앞뒤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사각근을 늘리고 벌려라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목 디스크가 오든 얼굴에 어떤 문제가 생겼든 또 어깨가 돌아가지 않든 어깨가 움직이지 않든 또 목이 안 움직이지 간에 두피를 풀어주면 그 제한성이 풀립니다. 이 목에 광경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플라즈마라는 광경근이 있는데 너무너무 얇은 근육에 피부에 붙어 있어요. 근데 이 광경근을 찾고 고개가 안 움직이는 사람들 또 어깨가 불편한 사람들한테 이 목 쪽에 있는 광경근만 풀어줘도 목의 가동범위나 어깨의 가동범위가 좋아지거든요. 하물며 이 두피를 풀어주면 이 머릿속에 순환계 소통이 이루어지고 우리 몸에 있는 근막계통의 하나의 길을 열어주는 하나의 과정이 됩니다. 마치 우리 몸 안에 림프의 문이 터미너스가 목 쪽에 있듯이 우리 몸의 흐름에 근막의 문은 머리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피를 풀어야 되는 대로 어떻게 풀 것이냐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두피는 넓게 풀어주는데 특히 제일 많이 중점을 둬야 될 때가 이 머리가 나는 라인이거든요. 머리가 나는 라인에서 머리와 이 얼굴의 경계적인 요소들 제가 표현을 할 때 그러죠. 여기는 논두렁이고요. 여기는 밭이고요. 여기는 논이고요. 여기는 밭이고요. 머리가 헤어가 나는 라인의 논두렁입니다. 거기에는 경운기가 다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를 풀어줘야지 머리와 그러니까 밭과 논이 소통이 된다. 물이 흘러갈 수 있듯이.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줘야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 고객이나 어깨 관절, 어깨
관절 가동 범위, ROM에 문제가 있는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 어깨 통증, 목 디스크, 목의 염자, 또 안면마비, 구안화사라고 표현되는 또 얼굴에 사각터, 그 다음에 얼굴에 비대칭, 또 얼굴에 떨림, 또 귀에 이명, 모든 상황을 전부 다 두피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한다면 인체는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두피를 풀어놔야지 몸에서 에너지가 돌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고객이 오든 간에 반드시 두피를 풀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두피를 풀으라고 제가 강조를 했고요. 세 번째는 상경추를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어퍼서비컬이라고 하는 상경추 부분을 좀 더 이유적인 요소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고객 관리할 때 좀 더 편해진다는 거죠. 자, 이제 고객이 오셨어요. 아, 이 고객은 내가 종아리를 풀어서 혈액순환을 시킬 거야. 나는 이 사람의 두피를 풀어서 몸 안의 근막과 전체에 소통이 될 수 있는 흐름을 풀어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죠. 제가 서 있고요. 쭉 제가 이제 거미고요. 거미줄을 쫙 펼쳤어요. 그래서 이 거미는 거미줄 가운데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가만히. 근데 그 미세한 진동에 그 거미줄에 지나가던 뭐 파리가 앉든 어떤 생물체가 먹이가 딱 앉으면 그 진동에 의해서 거미는 알고 그 물체를 잡아먹으러 가죠. 그 미세한 진동을 느끼는 그 거미줄이 어느 날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두세 줄이 꼬여버렸어요. 꼬이면 거미 자체는 중심이 없고 한쪽으로 쏠려 있겠죠. 그 다음에 이쪽이 이렇게 뭉쳐져 버리니까 전체의 그 거미줄의 미세한 진동이 잘 편안하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결국 근막으로 표현하자는 얘기예요. 그 모든 거미줄이 인체의 근막이고요. 그 근막 사이사이로 혈관과 혈액과 림프와 모든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근막이 이렇게 눌려서 떡이 됐거나 찌그러졌거나 이렇게 압박을 당하면 그쪽에 소통과 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한 번은 흔들어 줄 수 있는 몸 자체에서 전체를 한번 흔들어 줄 수 있는 게 두피를 풀어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두피를 풀어주는 게 되게 좋다. 어떤 분들은 반사구를 활용을 하거나 수지침을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반사구를 하거나 또 침을 넣으시는 분들, 한의사분들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의 침을 넣고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하나의 통증을 해결할 수는 있는데 전체의 소통과 흐름을 먼저 본다는 관점에서는요. 우리가 항상 전체적으로 몸을 한번 수기를 해준 아니면 근막을 한 번씩 다 건드려 놓은 다음에 침요법이나 어떤 테크닉이 들어가면 효과가 더 크다는 거죠. 잘은 모르지만 수기를 자신이 없다면 일단 고객이 오면 일단 몸을 한번 흔들어 놔야 돼요. 그 흔들어 놓는 요법이 두피를 푸는 거고 종아리를 푸는 거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상경추를 풀어줘야 되고 또 복부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사람의 몸이 젊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최상의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방법, 항상 몸은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그게 배를 풀어주는 거예요. 복부를 풀어주면 우리 몸은 어느 정도 회복되는 기능,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셋 기능이 있다. 리셋. 어느 정도까지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근데 그것이 배다. 근데 그 복부다. 그 이유는 복부를 풀었을 때 거기에 작용하는 것이 횡격막이다. 그러나 이 횡격막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횡격막을 지배하는 신경 뿌리가 결국 경추더라. 그래서 리셋 기능과 몸의 회복 반응을 주는 복부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을 풀어야 된다. 그럼 목은 또 어떤 부위를 풀어야지 그 답이 나올 것이냐? 요겁니다. 경추 1번은 도넛처럼 생겼습니다. 2번은 핫도그처럼 생겼습니다. 껴집니다. 이렇게. 서비컬이라고 해서 C로 씁니다. 서비컬의 약자입니다. C는 경추의 뜻입니다. 자, 경추 2번, 경추 3번, 4, 5, 6, 7이 있습니다. 4번, 5번, 6번, 7번. 모든 뼈는 뼈하고 뼈 사이에 물렁뼈가 있습니다. 물렁뼈가 있는데요. 1번과 2번 뼈 사이는 경뼈 사이에는 물렁뼈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한번 틀어지면 회복이 더딥니다. 젊을 때는
근육과 근막에 탄력도가 있으니까 틀어져도 회복이 될 수 있는 속도가 빠른데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지나거나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회복 속도가 떨어집니다. 여기에서 요게 물렁뼈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일단 먼저 문제를 먼저 알려주겠어요. 1번. 여기가 틀어지게 되면 혈압이 오릅니다. 두 번째, 뇌압이 오릅니다. 세 번째, 림프 순환이 안 됩니다. 네 번째, 640만 조의 뇌신경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구멍이 있어서 뇌신경이 내려갑니다. 640만 조. 요 네 개의 전제 조건을 두고 진행을 합니다. 1번 경추 위에는 뇌가 얹어져 있습니다. 요 뇌를 우리는 뇌간이라 부릅니다. 뇌간 위에는 변연계라는 데가 이렇게 얹어집니다. 변연계 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뇌, 쭈글쭈글한 뇌, 대뇌 피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뇌간에는 연수라는 뇌가 들어있고, 연수에는 뇌신경 10번 미주신경이 나와서 충세돌근과 사각근 사이로 나와서 앞으로 지나가면서 우리 모든 내장기를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상경추 위의 부분, 1번과 2번 사이를 우리는 상경추라 불렀고, 상경추가 문제가 생기면 결국 장부에도 문제가 오더라. 또 이 네 가지의 순환에도 문제가 오더라는 거죠. 또 3번과 5번은 그 역할로 따질 때 여기는 횡격막을 지배하는 신경이 나옵니다. 일명 횡격신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5번과 6번은 목의 중심축입니다. 목 디스크가 일어나거나 목에 문제가 일어나는 포인트입니다. 허리의 중심축은 4번하고 5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 디스크는 주로 5번하고 6번에서 일어납니다. 자, 목의 중심이라고 볼게요. 근데 5번에서부터 7번은 여기서 장흉신경이라는 게 나옵니다. 장흉신경이 나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옆에 전거근, 옆구리, 세라토스 안테리어라는 전거근을 지배합니다. 전거근부터 심하면 이쪽에 간까지 컨트롤해주는 장흉신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에서 문제가 온다는 것은 횡격막의 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C자 커브가 아닌 상태라면 이 기능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상경추를 풀어준다는 것은 위에 미주신경에도 영향을 주는 거고, 뇌압, 혈압, 그 다음에 림프순환, 640만 조 순환계에도 문제를 주는 거고, 여기에 또 문제를 준다는 것은 이 상경추 부분에 문제도 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1번과 2번은 우리는 어퍼 서비컬이라고 부른다. 상경추라고 부른다. 상경추가 틀어지면 네 가지의 문제가 온다. 상경추가 틀어지면 뇌간과 연수에 문제가 와서 순환기에 문제가 온다. 결국 내장기에 문제가 온다. 3번과 5번에 횡격막에 지배하는 것이라면 호흡을 통해서 복식호흡이 되게 되면 650개 근육이 움직인다. 650개 근육이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 정맥순환에 영향을 준다. 정맥순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전체 혈액순환에 영향을 준다. 전체 혈액순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자연치력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혈액순환과 중력순환에 몸에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왔을 때 승산을 푼다는 거의 의미와 두피를 푼다는 거의 의미와 그 다음에 상경추를 풀어서 목의 흐름을 좋게 하는 게 의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이 짧다면, 고객을 관리할 시간이 짧다면 먼저 중점을 둬야 될 것이 여러분들은 승산, 모상건막, 그 상경추 중에 어디에다 많이 신경 쓰시면 상경추 쪽하고 목 쪽을 많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목을 풀면요, 횡격막이 살아나고, 또 목을 풀면 내장기의 기능이 살아나고, 목을 풀면 호흡에도 영향을 줘서 순환기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중점을 둬야 될 것이 일단은 상경추. 그 다음에 이 매듭이라는 곳이 있는데, 매듭은 뒷매듭과 앞매듭이라는 곳이 있어요. 매듭. 그래서 매듭, 뒷매듭, 3개의 매듭이 있습니다. 후두골. 그죠? 목 쪽에. 여기 두 번째, 흉추 7번.
그 다음에 천장관절, 안매듭, 단중, 배꼽, ASIS 3개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쪽에 3개의 매듭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목 쪽이고요. 두 번째는 흉추 7번인데 흉추 5번과 9번 사이를 우리가 대내장 신경주기라 해서 내장기에 뿌리가 모여있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하나하나의 척추가 내장기에 관여를 해요. 세 번째 천장관절. 이 천장관절이라는 곳은 팔요혈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요 8개 구멍 라인. 이 팔요혈 절기도 생식기 배설기랑 연관돼서 저 라인을 풀어줍니다. 상초의 기운은 안개와 같다. 중초의 기운은 거품과 같다. 하초의 기운은 또랑과 같다. 하초의 기운을 풀어주는 것이 저 천장관절입니다. 뒷매듭을 풀고 다시 이제 앞쪽의 매듭. 뿌리는 항상 뒷매듭을 푸는 게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앞매듭은 단중 또는 전중이라고 읽어요. 두 번째 배꼽. 우리는 신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뒤에 천장관절을 자극 주기 위해서 앞에서 흔들어 주거든요. 앞에 ASIS 전상장목을 컨트롤해서 뒤에 있는 것을 풀어줍니다. 고객이 오게 된다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먼저 신경 써야 될 부분의 하나가 두피를 풀고 종아리를 풀고 그 다음에 상경추를 당긴 다음에 매듭을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의 동맥 라인의 등 쪽에 척수의 뿌리를 풀어주고 인맥 라인을 풀러서 몸 안의 기능을 살려준다는 것.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시키고 싶은 것들은 복부를 풀어줘라. 복부를 풀어서 순환기에 어쨌든 다시 한번 리셋 기능을 회복시켜주자 라고 봅니다. 요렇게 해서 이 가운데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